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상자산 시장과 나스닥 시장이 보완 관계냐 아니면 협력 관계냐, 그것도 아니면 이제 디카플링 되느냐, 더 나아가지고 경쟁 시장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 나스닥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고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STX 사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 시장과 코인 시장은 동반 상승하거나 동반 하락을 했죠. 그런데 STX 사태 이후에는 나스닥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횡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돈 흐름이 이제 그 코인 시장에서 나스닥 또는 S&P 시장으로 이동하느냐라는 거죠.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좀 공격적이죠. 쉽게 하면 뭐 불확실성도 있지만은 기대 수익이 높은 그런 기대 수익이 높은 쪽에 배팅하는 그런 분들이죠. 나스닥 시장 참여자들도 그런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 양시장입니다. 가상자산 시장과 나스닥 시장이 과거처럼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하느냐, 아니면 디카플링 되느냐, 아니면 경쟁시장 또는 대체시장으로 발전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수가 그 가상자산이 망가지면 나스닥도 같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 라는 그 댓글도 제가 봤는데, 지금 현재 변화의 조짐도 읽혀져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이 대부분 그 주장들이 다 허구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까지 또 아니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거에 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던 분들도 이건 아니구나, 가상자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증가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이 나스닥 시장 쪽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상자산도 그 투기성 성격이 강하고, 나스닥도 가상자산만큼은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주식시장 중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이 몰리는 시장이니까, 아마 그래서 얼마 전에 나스닥 시장이 되겠느냐, 나스닥 종목이 되겠느냐,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좀 오를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제가 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그래도 나스닥 시장을 더 선호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그런 나스닥 시장을 좀 더 좋게 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최근 이제 나스닥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이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하니까 위험 관리 수단이 돼요. 그러니까 나스닥 종목 중에서 오른다고 생각하는 종목에 투자하고,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데 하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면 위험 관리가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에 다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향의 투자자들이 나스닥 쪽에 오른쪽에 배팅하면서 가상자산 매도도 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 시장이 좀 더 예상과 달리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된 거로 제가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매도, 나스닥 공매도하는 사람 많죠. 인버스도 많고, 지난 2개월 동안 매도자도 많지만 그 중에서 인버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매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매수자도 많은데, 또 매수자 중에서는 가상자산을 공매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주가가 오르면서 그 돈 흐름이 물리적인 측면에서 죄송합니다.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나스닥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나스닥 오르는 쪽에 배팅, 또는 그 나스닥 인버스 또는 공매도한 사람도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대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나스닥 주가가 오르죠.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나스닥이 오히려 상승폭이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스닥 주가가 안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았지만, 포유환율연구소가 그래도 미련을 가지고 바로 이런 역학관계를 가지고 나스닥 주가가 12,500까지만 가면 100 기준입니다. 그때부터는 공매도 인버스 투자한 사람이 대사줄 거다. 그렇다고 하면 한 1000 정도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3,500까지는 공매도 내지는 인버스 투자자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거기다가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 돈까지 그 나스닥 쪽으로 온다면, 그리고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위험관리 한다는 거죠. 그걸 매도하고 나스닥을 매수하는 그런 투자자도 있을 거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시장이 과거 협력관계에서, 즉 STX 사건 이전에는 협력관계 내지는 보완관계에서 대체 내지는 경쟁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거래소도 STX와 유사한 형태로 운용할 수 있다는 의혹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을 거예요. STX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가상자산 공매도 나스닥 매수하는 방법으로 유형은 관리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에 다 먹을 수도 있죠. 그런 쪽으로 투자가 일어날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지난 두 달, 그러니까 9월 10월에 나스닥 종목 매수하고, 왜냐면 매도자도 많았지만은 매수자도 많으니까 거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종목 매수하고 코인 공매도를 한 사람이 이제는 코인에서 수익을 실현한 돈으로 또 나스닥 투자할 수 있고, 또 인버스 투자, 그 다음에 공매도입니다. 나스닥 종목의 공매도 인버스, 이쪽에 있는 분들도 주가가 12,500만 올라가면 나스닥 지수가 견디지 못하고 대사줄 거다. 그러면 나스닥 종목이 또 13,000에서 3,500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헤지펀드하고 투자은행, 다는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투자은행들도 코인은 매도하고, 그러면 매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가격 하락을 하면 코인 투자자들이 코인 매수보다는 차라리 주식 쪽으로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헤지펀드와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돈 흐름을 정시로 유도하는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STX처럼 자체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거래소뿐만 아니라 또 개발자도요, 그런 자체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제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코인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서 돈을 빠져 나오도록 유도해 가지고 코인과 무관한 주식에 또 투자 유도를 한다면, 이거는 나스닥 시장에도 또 아니면 다른 증권 시장에도 호재가 되겠죠. 특히 이제 포유환율연구소처럼 원래 연초부터 어떻게 보면 코인 매도를 유도했거든요. 8천만 원 안팎이 있을 때부터 코인 매도를 유도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돈 많이 벌었을 거란 말입니다.
뭐 차라리 포유환율연구소 같으면 주식은 중간중간에 한번 샀다가 팔아라, 그리고 또 빠지면 대사자, 이런 식으로 뭐 방송을 했습니다만, 코인 쪽은 지속적으로 매도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었죠. 포유환율연구소와 같은 그 코인 시장을 본다면, 그러니까 포유환율연구소가 부정적으로 보듯이 뭐 다른 그 부정적으로 보는 뭐 헤지펀드도 있을 거고, 일반 그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 빌 게이츠처럼 또 코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이쪽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나스닥 종목에 조금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주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술주에 투자한다면 그 뭐 나스닥 종목도 오르고 지수도 오르고 또 나스닥 시장 내 화폐 유통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그것도 역시 나스닥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사학급 펀드인데, 어떻게 보면 아크 펀드에 대한 인버스 성격이죠. 어떻게 보면요. 아크를 사면 이제 나스닥 내지는 코인 가격 오른쪽 배팅하는 거고, 사학급 펀드에 투자하면, 즉 오른쪽에 투자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아크 펀드에 역행하니까 결국 인버스 투자나 비슷한데, 사학급 펀드 쪽에 투자를 했다면 그 돈으로 그 나스닥 종목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인이나 뭐 아니면 나스닥 종목 중에서도 코인 관련 주식 있잖아요. 그쪽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또 다른 나스닥 종목, 그러니까 코인과 관계없는 나스닥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또 수익률을 제고할 수도 있겠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나스닥 시장이 뭐 다수가 우려하는 만큼 나쁘지는 않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